계속 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등에 경찰 표시 마크를 하고 있는 천여 명의 투입된 형사들이 몸으로 좀 밀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작 전부터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일단은 문 앞에서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경찰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찰과 경찰 그리고 경호관들과 경찰들의 대치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 지금 경찰과 공수처 검사와 대치를 벌였던 것은 현재 속보 내용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었고요. 네. 그 변호인단 이제 앞과 뒤 옆에는 이제 여당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경호처 인력에 대한 이 충돌이라기보다는 현재 대통령 측 이 변호인단 그리고 또 여당 관련한 의원들과의 이런 충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몸으로 밀면서 조금씩 저지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장 집행을 몸으로 밀면서 조금의 어떤 물리적 충돌 부분은 감수를 하면서 결국엔 영장 집행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김대웅 기자, 들어가고 나면 이제 경호관들이에요. 경호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경호처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무기 사용 관련해서 무기 착용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떻게 분위기를 봐야 될까요? 근데 경호관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항상 무기를 착용하는 거는 또 근무 수칙이라고 해요. 네,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부 인원에 대해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용을 두고 사용이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두고 야권과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무기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지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에 비유하면서 무슨 갱단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1차 저지선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1차 집행 때와 같은 좀 유사한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은 1차 저지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관저의 정문 앞에 왼쪽 그림을 봤을 때는 차벽이 세워져 있고 그 뒤쪽으로 경호원들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그 충돌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는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으로 저 바리케이트를 뚫기는 힘들 것 같은데, 레카차는 어떻게 기중기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박 기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제 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러한 장애물들 그리고 또 1차 집행이 지난 이후로 경호처가 이제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보안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철조망도 설치하고 차벽도 세우고 굉장히 경계가 삼엄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회의를 하면서 이런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이 체포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대안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네,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여러 차례 또 임무를 또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저 차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도 공수처도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저 앞에서의 물리적 충돌, 그러니까 좀 약간의 밀고 당기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관저 정문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보면은 저 뒤쪽이 더 많이 있겠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500명 정도가 지금 인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외부 파견 직원들, 그다음에 최근에 휴가를 갔던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휴가를 갔던 직원들 빼고서라도 다 동원이 되면은 400명 정도가 넘어 보이는데 지금 다 동원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최대 인력치를 지금 뭐 보강하고 있는 거에 맞서서 경호처에서도 지금 가동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무기의 휴대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 경호법에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무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에 대응해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네.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엄격한 예외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경호처 직원, 그러니까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던 경호부장 관련 인물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경호관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근무 수칙이다. 네. 근무 수칙이고 실탄 장전도 돼 있다. 근데 경호관은 경찰과 다르게 공포탄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있어서 공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들의 근무 수칙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좀 일단 또 3차 저지선까지 갔을 때 지금은 김신부장, 그러니까 가족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통령과 가족을 초근접하는 인원들입니다. 이 인원들은 그야말로 뭐 대통령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로 뭐 일한다고 해요. 이 분들, 이 경호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 안에서 둘러쌌을 때 체포영장 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